지난 시간에 뭘 배운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신호와 시스템. 신호와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죠? 네, 신호와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는데, 신호에 대해서 뭘 배웠어요? 신호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나는 신호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임펄스, 그쵸? 그리고 또 유니스텝 시그널, 그죠? 싱크 시그널의 오실레이션 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그쵸? 싱크 펑션의 오실레이션 되면서 줄어드는 거가 싱크 펑션이었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어느 속도로 줄어든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줄어드는 속도가 이게 점점 감소하면서 오실레이션 되잖아요. 그러면 감소의 속도가 어느 정도로 감소되면서 되겠느냐? t분의 1. 그쵸? t분의 1. 그런 거가 싱크 펑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0이 어느 시점에서 첫 번째 0이 발생하느냐. 타임 함수로 표시를 한다라면 싱크 t라고 말을 하면 싱크 t는 디파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이 t분의 사인 파이 t잖아요. 그쵸? 파이 t분의 사인 파이 t. 그래서 t가 0일 때는 0분의 0인데 우리가 로피탈 로를 써가지고 0일 때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0이 나오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게 오실레이션 되면서 간단하죠. 사인 파이 t 분자 부분이 0이 되는, 그러니까 t는 1일 때, 사인은 파이의 정수배일 때마다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파이, 사인 2파이, 사인 3파이. 물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싱크 펑션은 시메트릭하죠. 그렇죠? 이븐 시메트릭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븐 시메트릭 말고 아드 시메트릭도 있고, 아드 시메트릭은 양수 방향에 마이너스를 취한 거하고 음수 쪽이 똑같은 형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아드 시메트릭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예 시메트릭하지 않은 그런 시그널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는 높이 고개가 좀 아플 수도 있겠는데. 네. 자, 그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시스템의 정의는 뭐라고 내릴 거예요?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그러한 그냥 것, a thing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어떠한 것, 그렇죠? 그것을 통하면 어떤 thing이라고 하는 이걸 블랙박스라고도 말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인풋을 주면 이 thing의 결과는 아웃풋으로서 나오는. 그런데 x of t라는 거가 오고 y of t라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 수식적으로 말할 텐데, x of t와 y of t가 돼 어떤 함수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x of t가 인풋으로 왔는데 마치 f of x가 인풋인데 결과값이 f of x로 나오듯이, 이 시스템이라는 것도 x of t라는 인풋 시그널이 들어오면 y of t라는 아웃풋 시그널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일종의 매핑을 시켜주는 거 똑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x of t를 y of t라는 어떤 것으로 매핑하는. 그렇죠? 인풋 시그널이 어떤 arbitrary한 인풋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시스템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아웃풋 시그널은 어떤 다른 아웃풋 시그널들을 내주겠죠. 그렇죠?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면서 시스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스템 클래시피케이션은 시스템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클래시피케이션의 두 가지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리니어 시스템이냐 넌 리니어 시스템이냐 라는 걸 했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타임 베리언트한 시스템이냐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냐 라는 걸 했었어요. 아주 간단한 개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홈워크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에 대한 이유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라고 치고, 여기에 인풋 시그널로 델타 오브 t, 그러니까 임펄스 시그널을 시스템에다가 인풋으로 주면 아웃풋으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특별히 이름을 지어가지고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임펄스를 줬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 그것을 우리는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H자를 많이 써요. 알파벳을. 그것도 소문자 H of T를 써요. 알겠죠? 델타 오브 T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시스템의 아웃풋을 Y of T다라고, H of T다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걸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임펄스 리스판스가 중요하냐면 이 시스템이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라고 했었을 적에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우리 시스템이 있는데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면 그만큼 무엇인가 큰 값을 두면 그만큼 더 큰 아웃풋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프로포셔널하게 알파 x 오브 t를 넣었더니 알파 y 오브 t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알파 x1t 더하기 베타 x2t를 인풋으로 넣었더니 아웃풋 값이 알파 y1t 더하기 베타 y2t. 그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가 리니어한 시그널이에요. 그럼 리니어하지 않는 건 뭐지? 뭐 제곱의 형태로 나온다거나 그렇게 알파 배 한 거 플러스 어떤 거가 따로 생긴다거나 그러면 리니어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타임 베리언트, 타임 인베리언트는 똑같은 전자기기를 두고 지금 어떤 인풋 시그널을 넣었더니 어떤 아웃풋 시그널이 나왔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시그널을 넣었는데 다른 아웃풋 시그널이 나오면 그건 리니어, 타임 베리언트한 시스템이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상이 되는 시스템이면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LTI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거의 아마 90% 정도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시스템을 다룰 텐데 우리 전기전자과 나와가지고 뭐 회로 쪽을 하든 뭐 신호 처리를 하든 통신 쪽을 하든 거의 모두가 LTI 시스템을 다룰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특이한 경우에만 넌 리니어하거나 타임 인베리언트한 타임 베리언트한 시스템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LTI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친근해져야 되는데 왜 LTI 시스템을 다루게 되냐면 이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문제가 쉬워져요. 넌 리니어하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고 타임 베리언트하다 그러면 또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문제 푸는 솔루션을 찾는 거가 되게 어려워져요. 반면에 LTI 시스템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넌 리니어 문제를 풀 때는 어떠한 방식을 취냐면 넌 리니어를 리니어라이제이션 하는 어프락시메이션 어프로치를 취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임 베어링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얘를 타임 베어링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그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으로 보일 수 그렇게 처리를 하게끔 할까? 그거가 타임 베어링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하나의 어프로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스템이 리니어하든 넌 리니어하든 타임 베어링하든 타임 인베리언트 하든 우리는 그거를 LTI 시스템 형식으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당분간 한참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4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LTI 시스템만 다룰 거예요. 자, LTI 시스템이 그러면 간단하다고 했는데 결론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델타 T를 인풋으로 줬을 때 아웃풋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델타 T를 인풋으로 넣으면 아웃풋을 뭐라고 이름 짓는다고 했죠?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했죠? 그렇죠? 표시는 H of T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만 알면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 어떠한 인풋 시그널을 이 시스템에 인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웃풋 시그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라는 거가 LTI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러한 블랙박스가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오퍼레이션을 써가지고 제가 L자를 크게 써볼게요. 여기에 델타 T라는 임펄스 시그널을 줬더니 임펄스 리스판스 H of T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알면 어떠한 arbitrary한 X of T를 넣었을 때 과연 아웃풋은 무엇이지? 라고 하고 이 YT를 우리는 정확하게 H of T만 알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스타를 뭐라고 하냐면 별표를 쳐놨는데 이 스타를 컨볼루션 인티그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타를 컨볼루션 인티그랄. 그러니까 컨볼루션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거를 x 오브 람다 h t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왔지라는 증명을 제가 할 텐데 왜 이런 관계가 되어 있지라는 걸 이제 앞으로 증명할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전혀 놀라지 않잖아요. 저 결과가 지금. 근데 조금 놀란 척을 하면서 척을 바라봐야 돼요. 저거의 그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LTI인지만 내가 판별해가지고 만약에 LTI다라는 거 규정이 된다라면 이 시스템의 아웃풋이 무엇인지를 나는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다라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블랙박스를 두고 이거의 아웃풋을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것도 수학적인 결과에 의해서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LTI이기만 하면. 자, 요게 LTI 시스템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넌리니어하거나 아니면 타임 베리언트 하거나 그런 시스템에 비해서 갖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다 넌리니어한 거는 리니어라이제이션 시키고 타임 베어링한 거는 타임 인베어링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이 심플한 이 관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LTI 시스템의 주요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주어진다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프로젝트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해봐라 라고 했었을 적에 분석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게 리니어한지 넌 리니어한 시스템인지 라는 거를 판별을 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임 베리언트한지 타임 인베리언트한지 판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인지 알아내면 LTI구나 라고 판별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는 임펄스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거의 아웃풋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두 번째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과정을 알아내면 이제 시스템에서 다 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은 완전하게 내가 파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 어떠한 인풋 시그널을 주더라도 나는 아웃풋 시그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시스템 안은 너무 복잡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치는 않아요. 우리 신호 처리하거나 통신 쪽 하는 분들한테는. 다만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만 중요할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야마다 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로 쪽은 그 안에 그 세세한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그런 일을 하겠지만 이 신호 처리와 그쪽은 그것보다는 조금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되게 간단한 증명인데
일단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임펄스 펑션의 특징 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값은 임펄스 펑션에 우리가 properties 배우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저 값은 얼마가 될까요? x0가 되죠? 그쵸? x0. 두 번째, t는 더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x 람다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람다 마이너스 t 제로라고, 그리고 d 람다라고 하면 이건 값이 뭐가 되겠어요? x? x 뭐라고요? xt 제로? 그쵸? xt 제로가 되겠죠? 그쵸? 자, xt 제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똑같이 x 오브 람다 델타 람다 마이너스 t d 람다, 이건 뭐가 될까요? x 오브 t. 그쵸? x 오브 t.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인데 x 오브 람다인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볼게요. t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뭐라고 할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전혀 어렵지는 않아요. 첫째, 델타 임펄스 펑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임펄스 펑션은 시메트릭하다, 시메트릭하지 않다. 어떤 거가 맞을까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시메트릭하다. 그쵸? 시메트릭하다. 시메트릭해요.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임펄스 펑션 하면 이 양쪽에서 이렇게 스퀴즈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게 랭스가 제로가 아니잖아요. 밑에 바닥이 0에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아주 엡실론만큼의 조금은 있지만 그 엡실론은 0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렇죠? 올라가는 높이의 어떤 스트렝스, 그거는 델타 t라고 하면 1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2 델타 t면 2라고 말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추진 힘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가 델타 t 앞에 있는 어떤 앰플리튜드, 그 값이라고 설명을 한다라면 우리는 델타 펑션에 대해서 일단 시메트릭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분 시메트릭해요? 아드 시메트릭해요? 이분 시메트릭하죠? 그렇죠? 이분 시메트릭 할 거예요. 자, 이분 시메트릭 하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델타 마이너스 t는 뭐하고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델타 t하고. 그렇죠? 이분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델타 t는 델타 마이너스 t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분 시메트릭 하다라는 소리는 델타 마이너스 t는 델타 t. 왜냐하면 이분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인티그레이션이 뭐가 되겠어요? 델타 t 마이너스 람다가 델타 람다 마이너스 t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하고 같아요? 위에서 썼던 x 오브 t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함수가 됐더라도 어떠한 컨티뉴어스 타임의 어떠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x 오브 t는 다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그러겠죠. 뭐 g of t, 알파벳 g of t라고 하면 g of t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g of 람다, 델타, t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인티그레이션은 람다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 돼야 되겠죠. t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 아니고. 그것만 유의하면 그렇게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학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델타 펑션의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수학적 정의, 쓸 수 있다라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보면 이 인티그레이션이 그 썸을 하는 거잖아요. 그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티그레이션을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를 이렇게 서메이션 하는데 이 x를 n 델타 t로 조각조각 나누는 거죠. 나누고 델타도 t 마이너스 람다를 n 델타 t로 나누고 그 밑에 델타 t만큼의 면적을 곱해주는, 이렇게 하면은 그 인티그레이션을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대신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델타 t를 대신에 0으로 보내는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그 approximated 됐다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이러한 approximation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범위는 어떻게 할까요?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도 쓸 수가 있을 테고, 만약에 x of t가 어떤 시간 0에서부터 존재하는 시간이라면 t는 0부터 어떤 시간점에서 끝나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작점을 예를 들어 x of t가 이렇게 뭐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0부터 어떠한 끝나는 점 t 프라임, 이 시점에서 신호가 딱 끊어지는 이러한 시그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를 저는 그래서 n은 n1, n2라고 말을 할게요. 그러니까 n1, n2는 그 시간의 시작점, 그게 마이너스 무한대도 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렇죠? 강의 노트는 이거를 다 그냥 PDF로 변환시켜가지고 바로 그 블랙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를 하고 싶어서 해도 괜찮은데, 그 자료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 of t를. 그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x of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람다 ht 마이너스 람다 t 람다, h가 아니죠. 여기가 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다 이해를 했잖아요. 이거를 서메이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n은 n1부터 n2까지 x n 델타 t, 그 다음에 델타 t 마이너스 n 델타 t, 그리고 델타 t를 밑에 면적으로 곱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에서 사각형의 그 서메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단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저거가 이퀄리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LTI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LTI 시스템이에요. LTI 시스템은 제가 아까 결론적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만 알면은 다 안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 그렇죠? 그리고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 왜 다 안다라고 말을 하면, 임펄스 리스판스인 H of T만 알면 나는 인풋 시그널이 어떠한 아비추얼리한 인풋 시그널이 오더라도 아웃풋 시그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풋 시그널과 임펄스 리스판스 간의 컨볼루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델타 t를 넣었더니 H of t가 나왔다 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1에 타우 1만큼 딜레이된 델타 t를 넣으면 아웃풋으로 뭐가 나올까요? ht 마이너스 타우 1만큼 LTI 시스템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알파 1을 곱하면 아웃풋은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도 알파 1. 왜냐하면 리니어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한 거는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t-타우 1, t-타우 1일 때 t-타우 1에 딜레이드 된 아웃풋 임펄스 리스판스가 나온 것처럼,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두 개를 복합해가지고 하면은 아웃풋이 뭐가 나오겠어요? 알파 2 h t-타우 2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알파에 n개 t-타우 n이 인풋으로 온다라면 알파 n h t-타우 n 이런 것들이 아웃풋 값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다 더한 것을 인풋으로 놓는다라면 이거가 다 더해진 시그널,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러한 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높이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알파 n이 될 테고 여기는 타우 1, 타우 2, 타우 3 해서 타우 n이 될 거예요. 이런 시그널을 다 합친 시그널을 이 LTI 시스템에다가 인풋으로 넣으면은 아웃풋 리스판스로 뭐가 나오겠어요? 아웃풋 시그널로. 간단하죠? 다 더해진 신호들이. 알파 1 h t-타우 1 더하기 알파 2 h t-타우 2 그러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인풋 시그널을 제가 이렇게 알파 n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n을 n은 1부터 n까지 이거를 LTI 시스템에다가 인풋으로 넣었더니 아웃풋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알파 n ht 마이너스 타우 n 얘는 1부터 n까지 이런 거가 아웃풋으로 나오겠다. 왜냐하면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지금 위에다가 제가 일부러 가려놨는데 위에를 쫙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안 움직이네요. 이렇게. 자, 요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가 뭐냐면 요거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델타 t 마이너스 n 델타 t가 요거가 될 테고 n 델타 t 그에서 n이 요거가 될 거라는 거죠. 요 n이. 그쵸? 그 다음에 알파 n은 뭐가 될 거냐면 x of t에서 n 델타 t 였을 때 x of t의 값 곱하기 델타 t 값이 바로 알파 n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값을 인풋으로 LTI 시스템에다 넣는다라면 아웃풋으로는 무엇이 나올 거냐면 자, 그래서 이렇게 x of t를 LTI 시스템에다가 넣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형태가 나올 거냐면 n은 n1부터 n2까지 그 다음에 xn 델타 t 그 다음에 델타 대신에 ht-n 델타 t 그 다음에 델타 t가 곱해져 있는 이런 거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요 시그널을 제가 y of t라고 놓는다라면 y of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람다 ht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이게 증명입니다. 이게 그 LTI 시스템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왜 컨볼루셔널 인티그랄의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증명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LTI 시스템이다. X of T면 Y of T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시스템에다가 보통 이렇게 H of T를 써요.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H of T로 모든 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H of T를 써요. 델타 of T의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해서. 그렇다면 어떠한 시그널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 인티그레이션만 하면 아웃풋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t-람다를 제가 t''이라고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해보면, 치환해서 해보면, 여기에서 d-는 마이너스 dt''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피니티는 플러스 인피니티가 되고, 플러스 인피니티는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람다 대신에 t-t''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h 대신에 t''을 쓰고 d 람다 대신에 dt''을 쓰면 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와 이쪽 부호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t t' 대신에 제가 또 람다를 더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LTI 시스템 제일 위에 써놓던 yt는 x 람다 h t 마이너스 람다하고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컨볼루션을 직접 하는 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저 막 프랙티스를 할 거예요. 컨볼루션을 어떻게 하는지, 인풋을 넣으면 어떻게 아웃풋으로 컨볼루션이 되는지 그걸 막 프랙티스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럴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컨볼루션 인티그랄, 그러니까 어떤 저 시스템의 많은 부분들이 신호 처리나 통신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면 저거를 어떤 경우는 필터라고 말을 해요. 필터 설계한다라고 말을 해요. 필터 설계를 하는데 대부분 그 우리가 만드는 그 회로가 그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서 회로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전자 회로나 전기 회로나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 지금 디지털 회로가 거의 뭐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전자기기에 디지털 회로나 그런 데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회로 그 어떤 필터들을 많이 만들어내. 필터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성분의 신호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가 필터예요. 정수기에서 필터가 이렇게 불순물을 걸러내고 물을 따라내듯이 그 신호에서도 필터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걸러내고 원하는 부분의 시그널 부분만 취하는 거가 신호 처리에서 말하는 필터예요. 그 필터를 디자인하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디자인하냐면 HOT를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HOT가 그런 특정한 신호만 통과되도록 그렇게 HOT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만들도록 회로 설계하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여기서 시킨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키는 그러한 그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을 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디자인을 한다라는 부분이 많고, 그렇죠? 회로 쪽에서는 임플리멘테이션 한다라는 측면이 강한 거죠. 그 이름대로 말을 한다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LTI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컨볼루셔널 인티그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주제인 두 번째 오늘 주제가 뭐냐면 후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후리에 시리즈. 후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제 3학년이니까 1, 2학년 과목을 들었으면 후리에 시리즈를 적어도 2번 정도는 만나지 않았어요? 후리에 시리즈를 배운 거가? 네. 후리에 시리즈에 대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있죠?
다들 기억이 조금씩 나요? 푸리에 시리즈 그러면 푸리에 시리즈는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일단 기억나요? 어? 주기함수, 그렇죠? 주기함수에서 일종의 시리즈 폼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주기함수에서 시리즈 폼으로 나타내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x of t가 periodic 시그널이에요. 그 다음에 with fundamental period t0라고 말을 할게요. fundamental period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코사인 x, 코사인 t, 코사인 t의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기가 2파이뿐만 아니라 4파이도 주기라고 말할 수가 있고 5파이도 주기가 될 수가 있고 n파이, 그러니까 2n파이는 모두가 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n파이가 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값이 적은 주기 값을 우리는 펀더멘탈 피리어드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펀더멘탈 피리어드의 역수를 우리는 펀더멘탈 프리퀀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 피리아딕 시그널은 정확하게 이러한 시리즈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xn은 sum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n 2의 j 2파이 t0분의 n t 또는 펀더멘탈 프리퀀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푸리에 시리즈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근데 이야기를 안 할 거라고 알고 있지만 허심탄회하게 진짜 푸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저거가 표현법이 대체 뭘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저거에 대한 해석, 저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한번 듣고 싶어요. 말 안 하겠죠? 정말 언제 술 먹으면서라도 술자리에서 대체 푸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뭐고 저 x에는 뭐라고 생각해?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알고 싶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 전에 1, 2학년 때 배웠던 거를 가지고 지금 통신 시스템에서 이제 푸리에 시리즈를 또 배우는데 대체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임광현 알고 있어요? 신호가 어떤 신호 있으면 그거 주파수별로 나눠 그쵸, 주파수별로. 그러니까 근데 주파수가 어떤 특별한 주파수,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주기함수는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정수배의 주파수 NF0만 그쪽의 부분만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주기함수가 2파이를 가지고 있는 주기함수다. 2파이를 가지고 있는 주기함수다. 예를 들어 주기함수가 2파이는 좀 그렇고 사인 생각나니까 주기함수가 예를 들어 2분의 3짜리의 주기함수가 있어요. 2분의 3마다 뭐가 반복되는 거야. 2분의 3마다 반복되는 그 시그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시그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분의 3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런 시그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M자인데 찌그러진 M자예요. 여기가 1인 거죠. 그리고 2분의 3에서 다시 반복돼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타임 함수예요. 타임 함수. t. 이게 x of t라고 말을 해봅시다.
이런 함수를 가지고 얘 주파수 성분이 어디에 있지? 라고 했을 때는 주기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2분의 3의 정수배.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 프리퀀시는 얼마예요? 피리어드가 T0는 2분의 3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프리퀀시는 그거의 역수인 3분의 2죠.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은 3분의 2, 3분의 4, 3분의 6 그렇게 3분의 2의 정수배에만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목소리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3000Hz까지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고루고루. 그러니까 2999Hz, 2999.1, 9.2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보통. 그런데 이런 피리아딕 시그널에서는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3의 2배, 2분의 3의 3배, 3분의 2, 3분의 2의 2배, 3분의 2의 3배, 3분의 2의 4배, 그렇게 3분의 2의 정수배의 주파수 성분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리아딕 시그널은 3분의 그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정수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퀀시 텀이 일종의 디스크릿한 라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디스크릿한 라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으로 되어 있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라인이 실제로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가 아니라 그 점에서만 컨티뉴어스 타임이 아니라 그 점에서만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 0에서만 그리기 때문에 그림이 라인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어서 라인 스펙트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코에피션트를 뭐라고 말할 거예요? xn을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 제일 쉬운 방법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nf0 저기 2파이 nf0 그렇죠? nf0의 그 nf0의 성분의 그 크기가 바로 xn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대로 해석한다라면 자 예를 들어 n이 1일 때 여기가 1 F0니까 F0는 3분의 2 일 때 X1 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X1 값의 크기가 숫자 2라고 한다면 3분의 2 주파수의 3분의 2만큼 정도의 주파수 크기의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 목소리가 어떻게 해갖고 피리아딕 시그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주파수 성분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가지고 그랬더니 제 목소리는 보통 1000Hz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1000Hz에 가장 XN 값이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그 주파수 영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전화기로 날라오는 주파수 영역이 약 2.1GHz 정도 돼요. F0가 2.1GHz가 돼요. 진짜로 피리아딕 시그널이 와요. 피리아딕 시그널이 오는데 그거를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찍으면 2.1GHz가 되는 F0에서 가장 XN 값이 크게 나오고 2.1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XN 값은 0에 가까운 값들이 나올 거예요. 어느 시점에 0으로 끝나는 거죠. 주파수 성분이 아예 없는 거죠. 그 해석이 알겠죠? 그렇죠? X 저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XN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을 할까요? XN에 대해서 리니어 엘지브라 배웠죠? 선형대수. 선형대수와 관련된 해석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있죠? 푸리에 시리즈를 선형대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마치 뭐가 있냐면 이거를 이해를 하면 아주 나중에 편해지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X축과 그러니까 이 벽면에 있는 이 벽면을 생각을 해봅시다. 2차원이잖아요. 그렇죠? 2차원에 어떤 점을 찍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을 어떤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라 해요.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이 벽면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들 간에 뭐 점이 움직이거나 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상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점들을 숫자로 나타내고 숫자로 표현한 다음에 얘네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 벽면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수학적 표현을 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겠냐면은 X축 하나 그리고 Y축 하나 그려서 그 찍힌 점을 X축으로 직각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X축하고 똑같이 일자로 시켜가지고 불을 비췄을 때 밑에 찍히는 점을 X축의 값이라고 말을 하고 마찬가지로 Y축의 점을 가지고 X, Y축의 점을 각각 뭐라고 말할까요? 그 값이 뭐 1, 3이 나왔다 그러면 1 곱하기 X축 더하기 3 곱하기 Y축 그렇게 표시를 할 거잖아요. 그런 표시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이라고 말을 해요. 벡터 형식으로 이 무엇인가를 표현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축과 Y축은 여러분들 어떻게 잡을 거예요? X축과 Y축은? 마음대로 잡아도 되지만 어디에다 잡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준점만 하면. 벽의 가장 위에다가 X를 잡고 벽의 가장 위에 그 레퍼런스 포인트로 해서 Y축을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한번 정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벽면을 가지고 해석할 때는 그 레퍼런스 포인트 가지고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레퍼런스 포인트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X축하고 Y축은 그 특징은 딱 한 가지인데 뭘 가지고 X축, Y축을 잡아야 될까요? 서로 직각이 되도록. 직각이 되도록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소고날 되도록 말을 해요. 오소고날 되도록 하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X와 Y, X축, X 벡터, Y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0이 되도록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X축과 Y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금방 그 표현을 다시 해보면 어떠한 이 평면에 점이 있어서 이 점을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고 나는 이 레퍼런스 포인트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겠다라는 거죠. 이 벽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말을 하고 여기를 Y라고 말을 하면 X축의 한 점을 알파, 이쪽에 프로젝션 시킨 것을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점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알파 X 플러스 베타 Y다 라고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축이 오소고날하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X와 Y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다 라고 수학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도 알죠. 벡터에서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는 뭐냐면 X를 우리가 1, 0이라고 놓고 Y를 0, 1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시를 하죠. 하고 1, 0하고 0, 1하고 서로 내적을 한다고 한다면 컴포넌트, 엘리먼트 투 엘리먼트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면 이너 프로덕트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거가 0이 되도록 만든 거가 그 우리 오소고널리티의 정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소고널리티를 제 마음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운용되는 무엇인가 시스템이라고 말했을 적에 얘네들을 이 시스템에서 나의 오소고널의 정의는 이거다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할 거냐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1 of t0 이 어떤 함수가 있는데 f1t 그 다음에 f2t에 혹시 모르니까 컴플렉스한 시그널도 내가 다룬다고 했을 때 그걸 제너럴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t 그리고 요거를 t0 요 값이 0이면 여기에서 그냥 제너럴하게 t0를 빼버릴게요. 제가 t0도 빼버리고 대신에 타임은 어떤 파이나이트 타임 인터벌 t0 그 f1t와 f2t가 정의되어 있는 시간 그 시간만 제가 t0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뭐 주기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서로 오소고날 그러니까 두 시그널이 있는데 벡터에서는 이너 프로덕트를 엘리먼트 투 엘리먼트의 곱의 썸으로 나타낸 것을
이너 프로덕트라고 말한다라면 시그널에서의 서로 이너 프로덕트는 둘이 컨주게이트 곱을 해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인티그레이션 한 거를 저는 두 신호의 이너 프로덕트다라고 정의를 내리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렸을 때를 저는 이 두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이 값이 이너 프로덕트가 0이면은 두 시그널은 오소고널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벡터로 돌아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제가 V라고 놓는다라면 이 V에서 X의 성분은 얼마가 있어요? X축으로 성분. 얼마가 있어요? 알파. 알파만큼 있죠? X축으로 성분이 알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알파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저걸 보고 말하면 되는 거 말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V하고 X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V에다가 알파 X 플러스 베타 Y인데 여기에서 이쪽 이너 프로덕트 한 부분이 서로 베타 Y 제가 잘못했죠. V에다가 X를 하는데 여기 X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X가 되고 제가 이 순서를 바꿨었네요. X에다가 여기 V가 요 알파 X 플러스 베타 Y. 그러니까 알파에다가 X에다가 X 플러스 베타에다가 X에다가 Y. 그런데 둘이 오스고날하기 때문에 0이 되어서 결국 알파 X의 놈 스퀘어 값이 나오는데 X를 아까처럼 저렇게 X를 1, 0으로 놓는 이유가 저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할 때 알파 값의 성분만 내오기 위해서 1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알파의 크기를.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거죠. 그렇게 주어진 거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 평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개의 오소고날한 벡터를 정의를 내렸고 각 오소고날한 벡터를 크기가 1이 되는 오소고날 벡터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러한 오소고날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오소노멀한 벡터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소노멀한 벡터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두 개의 시그널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하나는 2의 J 2파이 NT0 T라는 컴플렉스 시그널이고 또 하나는 2의 J 2파이 T0 MT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두 개의 시그널을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뭐가 될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2의 J 2파이 T0 NT 곱하기 2의 컨주게이트를 취하니까 2파이 T0 MT 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은 타임 인터벌 0에서 T0까지 할게요. 왜냐면 이 두 시그널이 T0의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리어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피리어드인 T0만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적분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암산으로 해봅시다. J2파이 T0 N-MT가 되죠. N-MT.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적분하면, 2파이 분의 N-M 분의 T0 하고 여기에다가 T0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T0 하나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거를 빼면 되잖아요. 그쵸? T0를 대입하면 얼마가 될까요? N-M의 정수고 이 두 개를 곱하면 N-M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T 대신에 이 T0를 대입하면 T0 없어지고 2파이 N-M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의 정수배이기 때문에 2의 J 2파이 정수배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빼기 여기 0을 대입하면 그것도 1이 돼서 1 빼기 1 하니까 0이 될 거예요. 즉
즉, 요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j2파이 t0 n-m 그 다음에 2의 j2파이 t0 nt의 n-m의 t에 다음에 t에다가 0 t0를 대입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금방 암산으로 풀었던 거가. 이걸 해봤더니 여기다가 t0를 놓고 0을 놓고 각각 두 개를 뺐더니 1 빼기 1이 되어서 1 빼기 1이 되어서 0이 된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보면 2의 j 2파이 n f0t 또는 저기 위에 있는 2의 j 2파이 t0분의 nt 저거 같은 건데 저거는 오소고날한 시그널이에요. 피리아딕 t0 세상에서. 아까 벽면 세상에서 x하고 y가 오소고날한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쵸? t0가 피리아딕한 시그널의 영역 그 세상 안에서는 벽면처럼 그 세상 안에서는 2의 j 2파이 t0분의 정수배 t 그 함수가 오소고날한 함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에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는 벡터에서 이너 프로덕트와 다르게 내가 내린 정의를 써야 돼요. 두 개의 곱하는데 컨주게이트 곱을 하고 인티그레이션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벡터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벡터의 정의를 왜 이렇게 내렸지? 라고 그 의문을 던질 그거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럴 거야. 이 시그널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어야 돼요. 시그널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는 두 개의 곱인데 하나 컨주게이트 취하고 어떤 타임 내가 그 고려하려고 하는 그 시간의 듀레이션 기간 그 듀레이션 동안만의 인티그레이션 한 것을 우리는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알겠죠? 그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푸리에 시리즈는 마치 그 3차원에서는 x, y, z 해가지고 세 개가 필요하듯이 나는 무한계의 오소고날한 축에다가 xn인 만큼의 아까 알파, 베타가 x축의 y축의 크기로 있는 것처럼 그 프로젝션한 값들 그 값들이 xn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xn 요 xn이 프로젝션이 돼가지고 그만큼 웨이트가 붙여진 그러한 것들의 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xn은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xn은 어떻게 되어야 될 거냐면 xn은 여기에서 요 알파를 구하는 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V에다가 그 축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가지고 하면 그 축에 대한 값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xn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야 되는데 x of t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돼요. 그 보려고 하는 n축, n 방향의 축. 그건 뭐가 있냐면 2의 j 2파이 t0분의 nt 이거에 컨주게이트 취한 거. 이렇게 취하면 2의 j 2파이 t0분의 nt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값이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션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 이게 맞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xt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xm이라고 표시할게요. j t제분의 2파이 mt 그 다음에
이거에 2의 j 2파이 t0 nt 이 마이너스 t dt. 근데 이거는 xm m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2의 j t0 2파이 m 마이너스 t0 2파이 n의 t dt. 그런데 이 값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소고날 해가지고 m하고 n하고 같지 않으면 다 0이 나오고 m하고 n하고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m하고 n하고 같을 때는 0이 되죠. 0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적분하면 여기 미안합니다. 아주 큰 실수 했는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t0라고 제가 할게요. 관심 있는 그 타임 인터벌 동안 t0 세상에서만 제가 볼 거니까 t0에서 이 세상에서만 오소고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n하고 m하고 같을 때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값이 나와요. n하고 m하고 같을 때하고 n하고 m하고 다를 때는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n하고 m하고 같을 때는 뭐가 나와요? n하고 m하고 같을 때 1? 1 아닌데? 1 같은데 1 아니에요. n하고 m하고 같을 때 얼마일까요? n하고 m하고 같을 때는 여기 0이잖아요. 2의 j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죠. 1이 돼갖고 인티그레이션 하면 얼마 나오냐는 거죠. t0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t0가 나오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t0분의 1을 해준다라면 t0분의 1을 해준다라면 여기서 n은 m일 때만 하나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xm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다 0이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얘는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n은 m일 때만 t0를 가져올 건데 t0에다가 t0분의 1을 곱해주니까 1이 되어서 나의 xm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했냐면은 아까 알파 x 베타 더하기 베타 y 베타에서 거기에다가 x 베타를 이너 프로덕트 했더니 알파 성분만 빼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x 오브 t를 오소고날한 2의 j 2파이 t0분의 nt의 어떤 웨이티드 값 알파 베타처럼 그렇게 x1, x2, xn으로 우리가 웨이트를 한 값들 그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방향으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시켰더니 그 값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영화에서 2D 옛날에 2D 영화 있다가 요즘 3D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3차원 영화면 3차원 영화가 왜 3차원 영화예요? 3D 영화면 평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앞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X축, Y축에서 벌어지는 평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면에서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평면에서는 크기로밖에 못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공간감을 하나 더 넣는 거죠.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근데 얘는 X, Y로 얘의 공간감을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이 하나 더 필요해서 디멘전이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D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4D는 뭐예요? 4D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내가 느낄 수 없는 뭐 의자를 움직인다든지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3D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그걸로 표시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디멘전이 하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5D도 있어요. 뭐 비가 오면 막 위에서 물도 떨어지고 막 바람이 불면 뭐 바람도 이렇게 불게 하고 그런 걸 하나의 디멘전으로 하려고 하는데 금방 이렇게 뭐 의자를 움직이고 하는 것들로 표시가 안 되는 무엇인가 하나의 차원이 더 필요하면 우리는 그 차원을 나타내는 오소고날 펑션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듯이 피리아딕 시그널에서 봤더니 피리아딕 시그널은 2의 j 2파이 t0분의 nt
펀더멘털 피리어드가 T0인 시그널들은 그러한 오소고날 시그널들의 어떤 웨이티드 썸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거가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그 또 하나의 푸리에 시리즈 해석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소고날 익스펜전이라고 말을 해요. 오소고날 익스펜전. 푸리에 시리즈는.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스테레오 타입의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n 곱하기 2의 j 2파이 t0분의 nt이고요. xn은 t0분의 1 해서 주기 동안에 x of t와 2의 마이너스 j 2파이 t0분의 nt dt 해서 구한 것이 그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피리어딕 시그널은.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스테레오 타입의 정답이 돼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한 사람이라면 푸리에 시리즈가 뭐냐? 오소고날 익스펜전입니다. 라고 말하면 훨씬 더 듣는 사람이 그거를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면 제대로 된 사람이고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게 뭐야? 식을 말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도 스테레오 타입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오소고날 익스펜전이 무엇인지 어떤 거에 피리어딕 시그널을 해보잖아요. 예를 들어 코사인 2파이 t 코사인 2파이 t를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2파이 t를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라? 되게 간단한데 코사인 2파이 t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2분의 2의 j 어떻게 돼요? 2파이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2파이 t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푸리에 시리즈 공식하고 연결해 보세요. x1은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고 왜냐면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지금 코사인 2파이 t이기 때문에 1이에요. 1. 그쵸? 그러니까 2의 j 2파이 t 오일러 공식에서 2의 j 2파이 t에 있는 2파이 그 다음에 1이 생략돼 가지고 그게 t0분의 n이 되는 거예요. 근데 n이 1일 때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x1과 x-1만 존재하고 x2나 나머지 n이 1-1이 아닐 때는 다 0이 나온 거죠. 코사인 2파이 t는.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t의 주파수 성분은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쵸?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고 그 주파수 1의 성분에 2분의 1 크기만큼 있고 주파수 마이너스 1에 2분의 1만큼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쵸? 진짜로 보면 코사인 2파이 t가 주파수 성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인 2파이 t 한번 해보세요. 사인 2파이 t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2파이 t의 주기는 얼마예요? 2파이. 그렇죠? 똑같이 주기가 1. 사인 2파이 t도 주기가 1. 사인 2파이 t의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쉽게 변환되죠. 어떻게 되냐면 2j분의 2의 j2파이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2파이 t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푸리에 시리즈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2의 j2파이 t 성분을 봤더니 아까 코사인 2파이 t처럼 fn t0분의 n 또는 nf0 그 성분은 n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만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n이 1일 때를 봅시다. n이 1일 때는 뭐냐면 2j분의 2의 j2파이 t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2의 j2파이 t가 n은 1일 때의 오소고날 펑션의 그 부분이 될 거고 xn은 2j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n은 컴플렉스 밸류가 되는 거죠. xn은 2j분의 1, 2j분의 1은 2분의 1, 2의 j 뭐냐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2의 j 파이 j분의 1은 이 뭐라고 써야죠? j 제곱분의 j니까 마이너스 j. 그렇죠? j가 얼마냐면 2의 j 2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야지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1의 성분이 얼마이냐면 2분의 1, 2의 마이너스 j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프리퀀시 F0가 마이너스 1 성분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j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j가 되니까 그거는 2의 j 2분의 파이. 그 앞에 2분의 1이 곱해진 값이 x-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풀이의 코이피션트라고 말하는 xn은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코사인과 사인의 차이점 금방 두 가지 예제를 들었는데 코사인과 사인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코사인은 이분 시메트릭하고 사인은 아드 시메트릭해요. 그죠? 나중에 그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이분 시메트릭하면 아까 코사인 2파이t를 오일러 공식에 전개했을 때 2분의 1, 2분의 1이 코에피션트였는데 2분의 1, 2분의 1이 pure 리얼 값으로 나와요. 이분 시메트릭하면. 간단한데 그 왜 그러는지도 pure 그 리얼 값으로 나오고 이게 아드 시메트릭하면 아까 마이너스 2분의 j 플러스 2분의 j가 나온 것처럼 pure imaginary가 나와요. 그거를 지금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 xn은 t0에서 x of t 그 다음에 그거에 오소고날한 n 컴포넌트로의 오소고날한 프로젝션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너 프로덕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의 j 2파이 nf0t 그렇게 곱할 건데 거기 컨주게이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j 2파이 nf0t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의 마이너스 j 2파이 nf0t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2파이 nf0t 마이너스 j 사인 2파이 nf0t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을 이제 두 개로 나눠요. 하나 x of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nf0t를 곱하고 인티그레이션 하고 빼기 마이너스 j x of t 사인 2파이 nf0t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x of t가 이분 시메트릭하다고 한다면 코사인도 이분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분 시메트릭 곱한 거는 0이 되지 않죠. 근데 이쪽에 x of t가 이분 시메트릭하다고 한다면 이분 시메트릭한 거에다가 사인 2파이 nf0t를 곱한 그 텀, j가 있는 텀 이미지너리 텀은 0이 되는 거죠. 2분 곱하기 아드가 되니까. 그래서 리얼 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 시메트릭한 시그널이 왜 퓨어한 리얼 값을 풀의 코이피션트 xn을 갖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적으로 똑같이 x of t가 아드 시메트릭이라고 한다면 이쪽 아드 곱하기 코사인 텀 코사인은 2분이기 때문에 아드 곱하기 2분 한 거를 한 피리어드 동안 인티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0이 나올 것이고 이쪽에 x of t 아드 곱하기 sin 2파이 nf0t 한 거는 아드 곱하기 아드가 되기 때문에 2분이 되어서 한 주기 동안 0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퓨어한 이미지너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프리 시리즈 막 그거를 막 공식으로 어렵게 써놨지만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소고날한 축을 2의 j 2파이 nf0t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값들이 풀의 코이피션트 xn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2의 j 2파이 nf0t를 오소고날 펑션으로 생각하지? 예를 들어 여기에 다른 것들 우리가 축을 레퍼런스 포인트를 제가 어느 곳에다가 아무 데나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x축, y축이라고 잡아놓고 했는데 2의 j 2파이 그러니까 피리아딕 시그널 t0를 갖는 이 시그널의 세상에서는 오소고날 펑션이 2의 j 2파이 nf0t 것들로 나는 모두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조건은 뭐냐면은 아까 x축, y축에 여기 조건 x축, y축을 정하는 조건 하나는 뭐냐면은 둘이 오소고날 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편리를 위해서 오소노멀한 벡터로 내가 정의를 내리면 조금 더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났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 테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 풀이 시리즈 이그샘플들 문제들을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